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토크쇼 내 얘기 좀 들어봐. 사회를 맡은 이준희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이렇게 가족, 지인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만 좋았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황 선생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실 것 같은데 날씨가 좋지 않아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보령문화원은 올해 문체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서 2023 지역 기반 통합 사업의 일환으로 나만의 문화유산 만들기 2년차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이 토크쇼는 유튜브 보령문화원 채널에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토크쇼의 주인공 황견성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은 올해 새내기 우체부 시절의 추억이라는 그림 자서전을 펴내신 분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52년 충남 예산 응봉면에서 출생하셨고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우셔서 초등학교를 중퇴하신 후에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도립 청양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최신부 공무원 공개 채용에 합격하셔서 30년 동안 근무하셨으며 2007년 오천 우체국에서 최신 기장으로 명예퇴직하신 후 기후변화 해설사,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 등 많은 활동을 하셨고 현재 오천면 마을 이장과 보령문화원 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황견성 선생님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한데요. 그럼 선생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의 성장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부모님하고 선생님 마이크 드시고 하세요. 네, 저는 남다르게 어렸을 적 부모님의 불화로 저 과원에서 자라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부모님 불화로 이제 과원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누나와 내가 이제 사남매였었는데 형제가 사남매인데 누나와 또 동생 둘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저는 동생 둘을 데리고 과원으로 가고 누나는 뭐 식모살이를 하러 가게 됐었죠. 뭐 옛날에는 뭐 다 어려웠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예산 철길 건너목을 가다가 항상 봐요. 거기를 보면은 누나와의 헤어지던 때를 가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는 여동생을 업고 남동생 6살짜리 이렇게 걸리고 그렇고 누나는 철도 근내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며 눈물을 훔치던 그런 모습은 아주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이지만 예산 그 철길 건널목 근처를 가게 되면 가끔 생각이 나곤 하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예산 그 과원에서 살면서 그때는 주교국민학교죠. 주교국민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게가 1960년도입니다. 그 60년도인데 학교를 한 번은 갔다 이렇게 거기로 와보니 집 그게 고아원으로 와보니까 여동생애가 그 포대기 조각에 누워서 벌렁벌렁 떨면서 있고 그 남동생은 그 옆에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다 가서 얼른 그 어린 것을 껴안으니까 그냥 여기 벌렁벌렁 막
그 가슴 파고들더니 좀 이따 축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죽은 겁니다. 예,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사감 선생이 오더니 죽었구나, 죽었어. 야, 그러더니 그냥 포대기채 싸가지고 어디든지 갔는데 그것이 이제 여동생과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조금 되니까 가을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와서 우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과수원 지역이 있는 그 오가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젖방살이 아마 젖방살이라고 다들 아실 테지만 그 사과세를 안 내고 사는 그런 집이 젖방살입니다. 본격적으로 젖방살을 하게 됐고 전 오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5학년 때 이제 또 학교를 그해 가을 봄에 여간 그 장마가 졌었어요. 장마가 졌는데 큰 물이 가고 그래가지고 그 남동네 학교 갔다 오다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무릉댕이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 엄마의 그 처참한 모습, 그 몸부림치며 울던 그 처참한 모습은 한번 생각하기도 싫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런 것 저런 걸 다 저기 하고 이제 우리 엄마는 보령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내가 이제 5학년 때 보령으로 나도 이제 엄마를 따라서 보령으로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서 보령으로 이제 와서 사는데 학교는 이제 그걸로 이제 그냥 중단됐는데 엄마가 나도 이제 나무를 하라고 그때 나무를 해야 또 살아니까 나무를 하라 그래서 나무 하러 다니느라고 학교도 못 다니고 더군다나 학교에서 그 월사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그 월사금 문제 육성입비 문제는 안 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안 받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 청소로 오니까 이 육성입비를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첫째 육성입비를 못 내겠고 또 나무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자꾸 학교를 가고 싶어 죽겠죠. 그래서 엄마를 졸라가지고 이제 청소초등학교를 가서 사정을 했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월반 시켜서 6학년으로 갔어요. 했는데 그것도 뭐 추석 세고 나니까 이제 또 나무 해야 되니까 학교를 그만둬야 됐죠. 또 특히 또 이제 육성예비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학교는 그걸 끝났어요. 학교는 그러고서 그냥 이제 엄마 밑에서 그냥 생활만 했던 거죠. 예. 아유, 어려운 가정 형편이셨고 또 가족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굴곡진 삶 이런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참 굉장히 힘들고 불행한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도 사실은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이제 중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학력을 보시면 초등학교 중퇴 이후에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합격하셨고 그 이후에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다음 청양대학교 주민자치 행정과까지 대학교까지 이렇게 학업을 꾸준히 이어오셨거든요. 이런 과정을 한번 차례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살았던 시절은 다들 똑같겠지만 국가적으로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그건 그렇다 손 치고 이 학교를 이제 다시 다니게 된 것은 저희 큰 머스매가 있어 여기 앉아 있는 딸인데 밑으로 머스매가 하나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를 잘 들어갔는데 대청고등학교 잘 들어갔는데 1학년 다니더니 아버지 나 드릴 말씀 있다 하루는 그래요. 그 방에서 들어오더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담배 피라고 그러고 아주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핑계다. 네가 담배 안 피면 되는 거지 무슨 그건 쓸데없는 핑계고 네가 학교를 안 다닌다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서 다만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라. 말씀을 드리고 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교감선생님이 오시라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대천고등학교 여기 수청사거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 벌써 걔가 안 간다고 하면 그냥 앉는 애니라 성질 알으니까 주머니에다 도장을 챙겨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교감선생님을 만나러. 교감선생님 봤더니 교감선생님이 아니 얘가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데 왜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느냐고.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집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안 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자퇴시켜요. 뭐 얘 선생님이 일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냥 자퇴시켜요. 도장을 교감선생님 드리고 왔더니 교감선생님이 부영조차 그러냐고 막 이제 나도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걔가 학교를 안 다닌다는데 뭐 다니기 싫다는데 그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교를 그만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너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러니까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가겠다는 거요. 그래. 그러면 나도 검정고시 한번 해보마. 그게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그 공교롭게 또 검정고시를 보러 가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졸업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졸업증명을 떼러 저 청소초등학교를 가보니까 너는 그 출석일수가 학업일수가 너무 적어서 그걸 해줄 수 없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거기 이 교장 선생님이 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검정고시를 봐서 또 운 좋게 합격을 했시오.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데 합격해서 이제 있는데 집사람이 제 아내가 그 아주 자꾸 방송통신고등학교도 가고 이왕 시작한 것도 끝까지 해라. 그런 그 진짜 헌신적인 배려 이걸로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자식이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자식이 학교를 그만두게 한다고 할 때 어떤 부모가 그래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부모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황 선생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러면 정 못하겠으면 그럼 그만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 공부하면 나도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드님이 학업을 포기하시는 바람에 우리 황 선생님은 나머지 학업을 계속 하셨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시게 된 거군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예, 선생님 인생에서 1973년에 최신부 기능공무원으로 합격하시고 2007년에 집배장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인생의 30년 이상을 이제 집배원으로서 우체부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요번에 그 나만의 문화유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새내기 우체부 시절에 추억이라는 그림 자서전까지 문화유산으로 남기셨거든요. 이 책이 선생님께서 남기신 이제 문화유산 그림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자서전을 이제 이렇게 내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우체부 일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 그리고 우체부 일을 하실 때 어려웠던 점 또 보람 있었던 점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크게 자랑할 건 없는데요. 그 이제 어쨌든 그 머슴살이를 한 3년 정도 3년을 이제 아직 독한 맘 먹고 하긴 했는데 내가 그 머슴살이에서는 안 되겠고 생각이 안 되겠고 그래서 다른 직장을 잡아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었죠. 그때는 뭐 어디 뭐 공장 같은 데 취직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취직이라고 해 이제 머슴살이인데 시골에서 그것도 뭐 부잣집으로 머슴을 잘 가면 그것도 좋은 취직이에요. 근데 그 어쨌든 저기 머슴살이도 좋은 취직인데 그 머슴을 살아보니까 아주 이게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 머슴이라는 거는 그 1년에 휴일이 딱 하루입니다. 저 7월 백중 장날 이날 하루
그래서 직장을 잡으려고 그 노력을 해봤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나이가 미성년자가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집에서 품팔이하며 살다가 한번 그 논산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광고에 저 최신부 현업 기능 5급 공무원 공채 공고가 붙었길래 이건 한번 봐보자 하고 봤더니 운이 좋았죠. 그 합격을 1, 2차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배원 생활을 하면 이제 집배원을 하게 됐는데 그 73년도에 시험 봐가지고 이제 74년도 서천 기산이 초임지입니다. 서천 기산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 바로 그러기 전에 발령 나기 전에 이상득 여사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도 역시 이제 젖방살이 초가집에서 젖방살이로 이제 신접살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배원 생활이 시작됐고요. 제일 어려웠던 것은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은 그래도 그냥 그 기산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겨울 되니까 서천우체국 특수기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근무할 때는 청소에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5시 40분 차를 타고 서천에 오면은 7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편 열차를 달고 다니는 차인데 그건 이제 그 우편칸을 타면은 공짜로 차를 타죠.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그 우편랑 같은 걸 여기 내려가면서 주포, 대천, 웅천 이렇게 쭉 내려주면 그네들 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초제국까지 가면서 그 잔심으로 해주면서 이제 공짜차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오늘은 도시락을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아침은 집에 와서 이제 청소 와서 먹게 되고 이렇게 출퇴근을 이제 좀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게 그 도시락 먹던 그것이 이제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그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2월달에 이 대천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 대천으로 발령을 냈는데 대천에 와서 이제 오천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오천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오천 그쪽에서 이 집배원 생활로 좀 중요했던 것은 그 1983년도까지 지금 주포면 연지리가 5,000면이었어요. 여기는 태봉산이라는 그 태봉산 화가지를 넘어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걸어서 다닐 때도 있고, 그 어떤 때는 자전거 타고 오천서부터 추포 역전을 삥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쪽 배달을 한 10년간 했어요. 근데 그런 동안도 어떤 이제 그렇게 다니면 점심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게 점심 먹을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막걸리 점심도 때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았죠.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울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떤 때는 농약도 사다 주고 또 그때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우리들한테만 시켰어요. 동네 분들이. 그럼 떼다가 붙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네 분들하고 유대를 갖고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체부 일을 하시는 게 단순히 우편 배달만 하신 게 아니라 동네 분들의 어떤 심부름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부탁하실 일을 이렇게 대신 해주시는 그런 일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의 그림 자서전에 보면은 저희 배경 그림에도 선생님 이야기 배경 그림에도 보면은요 차순복 부녀회장님이 누룽지 한 뭉탱이 주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게 지금 차순복 부녀회장님이 선생님께 누룽지 한
뭉탱이 주는 예. 그림이죠? 예, 예, 그걸 예. 표현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마움의 표현을 이렇게 작은 정성으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보람이 예, 있으셨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건 서천에 있을 때인데 그 옛날엔 그 저기 73, 4년 요때는 파병 월남 파병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청룡부대나 이런 데 이제 가는 때라 그 명부대 이런 장병들이 끌려가기 때문에 군대 가는 집은 아주 굉장히 좀 우울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종 소포라고 이 군인간 아들들이 보내는 그 소포가 있는데 네. 그 헌 옷하고 네. 입고 갔던 옷하고 신발 이런 걸 싸서 집으로 보내는 건데 이걸 가지고 가면 그 집은 뭐 초상집 같아. 네, 네. 그 한 번은 그 황살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걸 들고 들어가니까 우선 아이고 우리 애기 옷 왔네 하더니 이 엄마가 뛰어나오더니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끌러보더니 신발 나오니까 그놈을 붙잡고 그냥 아이고 때문에 놓고 울고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 울긴 왜 울어 걔 뭐 죽으러 갔나 하고 이렇게 그 핀잔을 주더니 그냥 담배 한 대 꼬나 물고서 밖으로 네. 나가더라고요.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참 난감하더라고. 네, 우리 네. 우유로도 묻어주고 뭐 뭐라고도 묻어고 그러셨군요. 그런 경우가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예. 장정 소포를 배달하면은 그날은 괜히 이 마음도 우울하고 예. 그랬었죠. 예. 선생님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글을 못 읽는 분이 그 좀 편지 좀 읽어달라고 하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아, 예, 그 저기 저 기산면 두북리에 노상래 씨라고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이 계셨었어요. 그 집에 이 식모 사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문맹자라 글을 몰라요. 그러면 가서 그걸 읽어달라고 하면 덜어는 그 양념 섞어서 이제 네. 잘 좋은 말로 읽어주고 네, 네. 그러면 또 그 저거를 하는 거라 답장을 써달라고 그럽니다. 답장을. 예. 그럼 숙지가 어느 날 앉아서 그 답장을 써서 갖다 또 구성지게 읽어주고서 붙여주는 거라. 네. 뭐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했죠. 예. 그게 큰 보람이셨겠어요. 예,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편지 읽어주시고 또 대신 답장까지 써주시는 게 보람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집배장으로 명예퇴직을 하셨잖아요. 34년간 근무하셨나요? 예, 34년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에 선생님이 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셔요. 우체부 일과는 어쩌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기후변화 해설사라는 그런 걸로 봉사활동을 하셨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또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후변화 해설사는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있는 것이 보령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있죠. 저기 해석장 가다 보면은 그 장례식장 밑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건데 본래 그네들하고 같이 공주대학교에서 그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라고 교육가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한 달간 교육인데 그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뭐 생각지도 않게 기후변화 해설사라고 그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는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오다를 주더라고요. 오늘은 어디 이 학교를 가라, 오늘 어딜 가라. 그럼 그거 따라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오전에는 이제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나 또 발전소나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데 이제 현장 실습을 가게 돼요. 뭐 그런 걸 한 3년 다니면서 했어요. 그냥 어디 하게 되니까
우연치 않게 하게 됐지 내가 무슨 큰 봉사활동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게 된 기회가 됐어요. 그 크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고 어쨌든 직장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좀 확인해야 되겠기에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네, 예. 네. 그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도 같은 그 같은 시기에 예. 같이 하신 건가요, 두 개를? 예, 시기적으로 이제 같은 시기가 되는데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는 조금밖에 못했시오. 그거는 이 오천향교에 예. 속해 있는데 오천향교의 그 제가 총무장을 오랫동안 다른 사람보다 오래 했어요. 한 9년을 하고서 이제 말았었다가 요새 새로 또 하는데 그 향교에 이렇게 임원으로 있으면은 성균관 이런 데 교육을 자주 가게 돼요. 네네. 그걸 가게 되고 또 영주 선비촌이나 이런 데로 가서 이제 네. 기숙 교육도 하고 네네. 했더니 난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라고 또 자격증을 성균관에서 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긴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난 잘 하지도 못하고 예. 그런데 제일 좀 중요한 것은 어떤 학교를 갔는데 그 여학생들이 5학년 교실이야. 여학생들이 이 교실 바닥에 철푸덕에 앉아서 공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 네, 네. 그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지. 전혀. 그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저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얘년들아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이 아이고 선생님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나를 오히려 붙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렇게 욕하면 안 된대. 근데 내가 봐서는 참 그게 아니여. 그게 그리고 그 인성교육 하라고 갔는데 말 듣간? 이놈 학생들이 말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여학생들은 특히 선생님 나 저 화장실 가야 돼 하면은 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하나 둘 끌고 가. 꼭 끌고 가서 넌 왜 가? 그러면 문 지켜야지요 하고 같이 가는 거라 여학생들. 하여튼 그러한 교육을 봤는데 좀 많이 그 교육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향교에서는 아니고 좀 너무 또 향교에서 시키는 교육은 좀 아직까지도 그런 봉건적 사상들이 좀 누적돼 있어가지고 교재나 교환 자체가 좀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은 불러주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찾는 데도 없어요. 예, 좀 몇 년 전에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향교에 가서 그 추요 예 교육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른으로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겪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가족에 대한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예. 선생님? 예. 사모님하고 여기 앞에 우리 사모님이 오셨거든요. 오늘 응원하러. 사모님과 결혼을 하시기까지 과정, 그리고 또 결혼 생활, 자녀분들 삼남매라 그러셨죠? 예. 네. 자녀분들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장가를 일찍 간 편입니다. 근데 집사람하고는 1살 차이예요, 서로가. 제가 1살 많아요. 근데 사모님 성함 좀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저 집사람 이름은 이상득 남자 이름이에요. 이상득 여사님. 네. 네. 근데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될 때 장모님 아주 극심한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장모님 이해하는 부분은 무조건 그 반대를 하시는데 처음엔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는데 가만히 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거실만 하다.
첫째 나는 우선 키가 작고 키 작고 쬐끄만 해가지고 눈만 반짝반짝했었잖아요. 그렇지 또 배운 것도 없지 재산도 없지 군대도 안 갔지 호르몬이지 아주 신랑감으로서 안 좋은 악조건은 다 같이 있어요.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러니 딸 가진 엄마들 누가 그 저거를 딸 준다고 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건 장모님을 이해했는데 그래도 장모님을 이해함과 동시에 나중에는 내가 이제 장모님 모시고도 살고 우리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아주 큰 사위라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장가를 못 들어서 연태까지 못 갔을지도 몰라. 예? 그때 하여튼 그때 장가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런 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그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있어서요. 뭐 이제 모든 걸 저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죠. 그 이제 결혼식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천상 그 돈은 좀 없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봤어요. 그냥 그때 그냥 아카데미 식장을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25,000원이랍니다. 아이고 25,000원이면 쌀이 5가마 값인데 그때 도저히 그건 안 될 일이야. 그래서 생각도 못해. 내 고향이 예산이니까 예산 향천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그 향천사에 가서 일단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성곡 스님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그 스님을 만나서 우리는 정조 할머니 때부터 이 불교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나 이 절에 와서 결혼식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글쎄 젊은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 앞에 성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려고 5,000원만 드리죠. 그랬더니 5,000원을 냈어요. 내고서 이제 결혼식은 그 스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에 보면은 스님이 결혼식 주례를 섰는데 뭐 생전 그 장가도 안 가본 스님이 주례 쓴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스님이 주례 서고 부처님 앞에서 예식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드레스를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헐섭씨 저 예산에 그 문화사진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때는 그 손님들한테 그 사진 찍기 위해서 그 드레스 이런 것이 사진관에 준비돼 있었어요. 근데 당신의 사진관에 사진을 찍을 테니까 드레스 빌려달라. 그렇게 빌려주더라고요. 또 그분들 와서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 드레스를 입고 나는 저 광천 가서 저 뭡니까 예상으로 양복을 마치고 장모님 양복 해줄 일은 없고 반대는 양반이니까 예상으로 양복 마치 입고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쌀 5가마 장이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을 이제 마쳤죠. 그러고서 사실 내 아내한테는 그 드레스 면사포 이런 것도 물론 그냥 사진관에 빌려다가 그걸 입혀서 그냥 결혼식을 했어요. 하여튼 그때 그렇게라도 해서 결혼식 했던 게 다행이지 그때 아니면 생전 결혼도 못하고 살 뻔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도 바빴어요. 항상 사는 게. 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홀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면서 뭐 집사람은 되게 이제 활동적인데 그때도 차 운전도 이제 일찍 배워가지고 그 봉고차 가지고 나라시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불법 나라시 아주 그 체코스 밟아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학생들, 여고생들, 대천 여고생들도 뭐 실어 날르고
또 예식장 가는 예식 손님들도 실구석 가고 또 5천원 그 예지에서 온 뱃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아래 삼천포 뭐 통영 이런데 그러면 그 애들 가져가면 싫고서 거기까지도 가고 뭐 그때만 해도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을 때인데 그 안중으로 이렇게 오는 그 서해 산업도로가 있었죠. 이 아산으로 넘어오는 거. 그 길로 해서 서울을 두행 본 적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서울을 이삿짐 싣고서 그 봉고차로 이게 밤중까지 그런 정도로 했고 또 나랑 같이 이제 우체국 그 집배원을 같이 했어요. 빙도 빙도라고 빈섬이 거기 이제 청부로 맡아서 같이 18년 동안 했어요. 저 집사람도. 근데 그건 이제 내 백이지. 내 백으로. 큰 백이시죠. 네. 사모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네. 그 이제 또 그것도 묘한 것이요. 거기는 빈섬이라는 데는 한 번 이렇게 이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 또 이 도미항이라는 데 나와서 술 먹느라고 배를 또 안 대요. 그렇게 아주 그렇게 그냥 어렵게 그 막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그 나오고 그리고 또 그때 우리 집에서 하숙집을 했는데 선생님들 오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서 하숙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뭐 제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때 그 벌이가 버는 수익이 내 번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왔어요.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애정이 아주 담뿍 묻어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과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현재 오천면 이제 이장으로서 또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시면서 책을 한 권 펴내셨더라고요. 오천면 육지편이라는 이런 마을지인데요. 네. 이렇게 오천면 육지편이라는 이 마을지예요. 네, 이 책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마을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시고 글을 쓰셔서 이렇게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이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도 잘 쓰시고 또 사진도 잘 찍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훌륭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이렇게 내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뒷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책을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쓴다는 건 좀 어떤 때는 그 주제넘게도 생각했고 이상하다 내 자신이 좀 아니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천서 수년간 배달하면서 이렇게 편지 배달하면서 보니까 이 동네가 하루아침에 싹 그냥 없어지는 그런 동네도 있고 또 노인들만 많이 다들 노인들이니까 그 고갯길이나 그 길들이 많이 사라져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안타깝다 이런 걸 좀 한번 기록으로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그 오천 육지에 대해서만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녀봤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다 이제 아는 분들이고 옛날부터 그냥 친하게 형님 아우면서 지내던 분들이라 오히려 좋죠. 말하기도 좋고 편고. 근데 이제 그 한 예로 그 오천면 영보리 여기 가슴구지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째로 없어졌잖아요. 그 GS 칼텍스 그 영보 산단 GS 칼텍스가 그 공사가 되는 바람에 아주 동네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 안타깝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특히 이제 그 비석 같은 거 옛날에
이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석 같은 경우는 가려져 있고 묻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드러내놓고 후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에서 네. 이걸 시작해봤습니다. 네, 했는데 네. 특히 또 노인네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을 만나서 좀 이걸 자리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구술도 하고 네, 뭐 네. 사진도 찍고 체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만들어봤는데 네, 네. 이 책이 그 5천 면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역사의 기록이고 문화 유산이 될 수 있거든요. 5천 면에서 우리 이장님께 큰 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면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칭찬 많이 해주셨을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상을 좀 상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까? 박수 치셔야죠 이럴 땐.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예, 예. 그게 선생님 뭐 더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요 책과 관련해서? 아니 뭐 보충해서 할 말은 네. 없고요. 다만 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 같은 거, 뭐 저 진으로는 발견이 안 됐는데 특히 이제 5천 면을 쓰면서 육지가 빠졌어요. 저기 도서가 빠졌어요. 섬이. 그런데 섬 지역은 감히 내가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더라고요. 거기는 전 문화원장이시던 황의호 선생님이 세세하게 각 섬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저기 만드시고 논문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쪽은 다루질 않았어요. 네. 나는 그냥 육지만 저 아는 대로 그냥 네.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한 거라 좀 어수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예.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토크가 달려왔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선생님의 사진들 그 사진첩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문화원에서 자료를 준비한 것 같은데 잠시 사진첩을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진을 보시면서 그거 사진과 관련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선생님 어디 계셔요? 제일 이쪽에요. 이쪽에 하얀 바지. 네네네. 제일 왼쪽에 있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을인 것 같아요. 수석사 만공탑 앞에서 찍은 건데요. 요쪽 가운데 명찰 달고 이렇게 표찰 다른 이 사람이 실장님 저기 김재영 있죠. 서각회장 걔입니다. 얘가. 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석사 만공탑에 그리고 그 옆에 얘는 윤병집이라고 정전리 방앗간 정기 방앗간 집 아들인데 제가 공학 박사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얼굴 못 봤습니다. 그 뒤로 졸업하고 나서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우리 누나입니다. 우리 누나하고 황견성 사진은 제가 서울 무작정 코스를 밟아서 이제 서울을 가서 좀 학교를 다니고 싶어가지고 야간 고등국민학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야간 고등국민학교. 네네. 학교를 졸업해도 내내 검정고시 봐야 되는 거기를 어떻게 간신히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도 56일 만에 이제 파하고 그냥 내려와죠. 아파가지고. 우리 누나는 지금 수원 화성에서 사는데 잘 살아요 그냥. 네, 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인데 고생하시다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내가 결혼하면서 이제 며느리 손에 밥 얻어 잡수면서 20년 동안 아주 제 생각은 편안하게 가셨다고 생각되는데 가끔 제가 핀잔을 좀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이 사진은 언제 사진인가요? 요거는 이제 청소 그 간사지에서 살던 우리 집인데요. 네, 네. 우리 집의 모양이 저렇습니다. 저 부엌문이 저렇게 나무짝으로 돼 있고 저기 본래 떼우적을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하고 사진 찍은 사진이고 뭐 병아리도 있고 여기 그 앞에가 이 닭장이에요. 이게 근데 이 집이 본래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맞거리 삼칸이라는 거 있죠. 그 마루가 없이 그냥 맞거리 지은 집.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요것이 제가 머슴 살아가지고 산 집이에요.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우리 정조 할아버지 사진 같아요. 정조 할아버지 산소예요. 네, 지금. 산소에서 예산인데 이제 가서 우리 이 딸내미, 네, 네. 요거 이제 막내 아들, 네. 요게 이제 큰 아들. 이번에 이제 박사하고 네. 받으네. 네. 걔 큰아드님 자랑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자랑할 건 없이요. 그냥 어떻게 그 검정고시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하고 대학을 어떻게 가더니 취업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병원 암연구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지가 또 열심히 해서 바이오약 박사 학위를 받았죠.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잘 살고 있시오 서울서. 그 이제 우리 아버지입니다. 본래 우리 아버지는 원래 활약이었어요. 그리고 본래 이제 장구 잘 치고 노래 잘하시고 또 그 학교 건물을 짓는 본래 그 청부업자였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학교라 지은 것이 천안여상 신리원국민학교 예산 오가 초등학교 뭐 또 이런데를 청부를 맡아서 짓고 뭐 돈도 잘 버셨던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본래 그 잘 사는 집 따님이었었는데 그냥 아버지 만나서 고생 숱하게 하다가 돌아가셨죠. 이게 우리 엄마가 그냥 아주 그렇게 아끼던 이제 보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엄마는. 근데 여기 딸내미, 여기 막내, 여기 기대인가? 가물가물하시죠. 오래되셔서. 그래 요쪽이. 근데 이거 이렇게 내놔도 되나요? 예? 선생님 이거 이렇게 내놔도 돼요? 아우, 사진을 많이 준비하셨네, 선생님. 이건 우체국. 이게 오천 우체국인데요. 이게 그때 오천 저기 보령에서 그 체육대가 있었는데 그때 막 우리가 악파고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래 우승기 타오고 했던 때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때 오천 우체국에 근무할 때의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나는 애들 여름 방학 때면은 대천 해수욕장은 안 갔어요. 대천 해수욕장을 가려면 첫째는 뭐 돈도 없고 가면 뭐 또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텐트 쌓아 짊어지고 뭐 장고도 예언도 이런 데 섬으로 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지금 애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절에서 스님이 주례를 서신 결혼 사진이네요. 예. 예. 이거는 장고도 해변입니다. 이게 장고도 해변. 그래서 저 장고도 그 뒤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집사람이 빙도로 배달 갔을 때 여기 아마 이장 그저 장석헌 이장 같은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주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여기 이제 둘이가 집배원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나가기 전에 배달 나가기 전에 한번 멋있게 찍는다고 찍은 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기 자랑할 것도 없는데 원래 저기 노조 지부장을 좀 했어요. 보통 이런 거 하면 인기가 없어요. 지부장 노조 활동을 하면은 맨 국장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래서 좋은 적은 아닙니다. 네. 사진을 아주 많이 요거는 준비하셨네요. 원산도입니다. 원산도. 우리 막내 여전 저 옷도 없어가지고 여전 빨개 벗고 다니는데 요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는 오토바이가 없었죠. 기동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특히 70년대를 많이 걸어 다녔어요. 솔직히 걸어서 태풍과 화가째도 넘어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우편물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할 수 없이 막 타고 다녀야 되고 그랬는데 95년도에는 국가 시책이 다 전 우체국에 이제 기동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 돈이 없었던가 봐요. 그게 못 하더라고요. 나는 사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준 거. 이거는 아마 퇴직하기 그렇게 퇴직하기 한 3, 4년 전 이때 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소포편물 이렇게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때가 더 어려웠어요. 더 거래될 때가 되게 좋았어. 이것이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찍은 사진입니다. 뭐 괜찮죠? 한복 입은 게. 요거는 체양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딸내미가 와서 이렇게 축하해 준 겁니다. 뭐 이거는 또 그때 홍성고등학교 방송통고 다닐 때인데 거기도 저기 장관 졸업할 때 장관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받으시오. 하여튼 장관상을 많이 타시오. 퇴임 축하. 퇴임 이게 이제 보령우체국에서 이제 퇴임식을 해주는 거였었는데 퇴임식 장면입니다. 이건 아들 녀석이 크네. 아들이 나 졸업한다, 아버지 졸업한다고 또 왔고. 이게 이제 퇴직할 때인데 우들 부부하고 요 하얀 게 딸, 저 양호비가 큰 아들, 저쪽이 이제 동생, 저쪽이 지수 씨. 여기에 이제 지금 대체 삼동 사무소 있나? 서은이가? 근데 조카들도 다 이제 공무원이에요. 자칭 시청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요것은 기후변화 해설사로 이제 강의를 다닐 때 다니던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어렸을 때 폼 잡느라고 사진 찍은 거. 요것은 홍성 방송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사진이네. 이건 뭐요? 저기 뭐죠? 저기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 저기 할 때 자격증 받을 때. 가족 사진을 아주 거의 다 가져오신 것 같고 지금 이 사진을 쭉 보니까 선생님의 인생 사진이 그냥 쭉 순서대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얘기한 내용이 사진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으네요. 선생님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잘했다. 점은 무엇일까요? 뭐 잘했다. 제일 잘한 거는
이상등 여사와 결혼한 거 요것이 제일 잘한 겁니다. 이런 데는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전액 다 연금화한 거. 요건 제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먹고 살으니까 뭐 다행이죠. 네, 네. 그리고 좀 그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은 네, 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그 핀잔을 좀 더 했던 그런 것이 자꾸만 그 마음에 밟혀요. 예, 그런 부분이 후회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오늘은 나만의 문화유산 만들기로 그림 자서전을 펴내신 황견선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서야 전하는 나의 인생 편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뵙기만 해도 푸근하고 정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토크쇼 내 얘기 좀 들어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가져오신 분은 선생님께 꽃다발 전해주세요.